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 과정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챗GPT 쓰시죠? 리포트도 아이디어도 심지어 고민 상담도 AI한테 물어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수천 년 된 책, 고전을 읽어야 한다고 하면 어떠세요? 왜요?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번 강의가 끝나면 그 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 과정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와 공존하는 미래, 고전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수천 년 된 책에서 답을 찾는다고 하면 좀 뜬금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강의를 다 들으시면 왜 고전인지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 목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 시대의 특성과 인간 고유성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딥싱킹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전 읽기의 3단계 방법론을 익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를 도구로 잘 활용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사유 능력을 키우는 리더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오늘 수업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다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AI 시대의 현실을 먼저 살펴보고 딥러닝 대 딥싱킹을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요. 실습으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와 공존하는 미래 리더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먼저 숫자로 좀 살펴볼까요? 챗GPT가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단 2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목표에 인터넷은 7년이 걸렸거든요. 얼마나 빠른 변화인지 감이 오시죠?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전체 직업의 무려 85%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기술 지식의 절반이 4년 후에는 쓸모 없어진다는 기술 반감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통계들 솔직히 좀 두렵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4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쓸모없어지지 않을 능력은 무엇일까? 오늘 강의가 바로 그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대학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챗GPT가 리포트를 대신 써주고 취업률만 쫓다 보니 인문학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죠. 이러한 위기의 징후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위기 속에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대학이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AI가 절대 대신할 수 없는 것들, 즉,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인간다움과 윤리, 삶의 맥락을 읽는 통찰력. 바로 이것들이 대학 교육의 진짜 존재 이유가 아닐까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인간을 키우는 것. 이것이 대학이 살아남는 길이고 여러분이 경쟁력을 갖추는 길입니다. 자, 이제 핵심 개념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AI가 잘하는 딥 러닝과 인간이 해야 할 일, 딥 띵킹의 차이입니다. AI, 정말 딥 러닝은 놀랍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고 반복 작업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거나 가치 판단을 하거나 진짜 공감을 하는 것. 이것은 AI가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딥 thinking, 즉 맥락과 의미를 해석하고 공감하고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창의적으로 연결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결단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삶의 서사를 엮어내는 힘. 이게 바로 인간만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딥 싱킹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처럼 꾸준히 단련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훈련법을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딥 러닝과 딥 싱킹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AI는 데이터, 효율, 속도, 정답 찾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딥 싱킹을 통해서 통찰, 공감, 가치 판단, 그리고 질문 던지기에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은 학습하지만 인간은 사유합니다. AI는 인간을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AI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가치, 즉 정체성, 공감, 윤리,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AI가 공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 딥싱킹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깊이 읽기입니다. 텍스트를 천천히 비판적으로 읽으며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죠. 빠르게 훑는 것과는 전혀 다른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쓰기와 사유입니다. 생각을 언어로 정리하다 보면 막연했던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세 번째는 토론과 대화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관점과 충돌할 때 비로소 내 생각이 단단해집니다. 네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왜를 묻는 습관이 비판적 사고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훈련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전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탈로 칼비노는 고전은 아직 읽히고 있는 책이다 라고 했고, 키케로는 과거를 모르는 자는 미래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읽히는 책, 거기에는 AI가 절대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정의인가? 이 질문들은 챗GPT에 혹은 제미나이에 물어봐도 진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자신이 직접 씨름해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 씨름의 가장 좋은 훈련장이 고전입니다.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검증입니다. 수백 년을 살아남은 책에는 인류가 공인한 본질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유행을 탄 책은 몇 년 후 사라지지만 고전은 남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근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AI가 데이터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사고의 깊이입니다. 복잡한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뇌가 훈련됩니다. 독해력, 논리력, 상상력이 동시에 발달하죠. 네 번째는 공감과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인간을 만나면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AI 시대에 더욱 귀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딥싱킹을 키우는 네 가지 훈련법. 기억하시죠? 깊이 읽기, 쓰기와 사유, 토론과 대화, 질문하기. 이 중에서도 읽기가 가장 먼저이자 가장 근본적인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읽기 없이는 나머지 세 가지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쓸 내용도 토론할 거리도 질문할 대상도 결국 읽기에서 시작됩니다. 오전 읽기는 딥 띵킹의 출발점이자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딥싱킹의 가장 강력한 훈련이 바로 읽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EBS에서 2025년 12월에 방영한 다큐멘터리인데요. 다시 읽기로 이 프로그램 제2부 AI 시대 읽기의 반격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실험에서는 세 그룹을 나눴습니다. 생성형 AI를 쓴 그룹, 검색 엔진을 쓴 그룹, 기억에만 의존한 그룹. 결과는 어땠을까요? 생성형 AI를 쓴 집단에서 작성한 에세이들은 서로 상당히 비슷했다고 합니다. AI가 답을 주니까 각자의 개성이 사라지고 개성이 지워진 겁니다. 반면 스스로의 기억과 사고에 의존한 그룹은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했고 훨씬 독창적인 글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읽기의 반격입니다. 직접 읽고 생각하는 훈련, 즉 딥 리딩이죠. 이것이 바로 딥 띵킹 능력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이 연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AI가 편리함을 줄수록 우리가 스스로 읽고 사유하는 능력은 더욱 소중해진다고 볼 수 있죠. 같은 연구에서 뇌 활동도 측정을 했는데요. 결과가 꽤 충격적입니다. 기억에만 의존해서 글을 쓸 때는 뇌 전반이 활발하게 연결되었고요. 검색 엔진을 쓸 때는 후두엽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를 썼을 때는 뇌 연결성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AI의 도움을 받은 참가자들은 스스로 글을 쓸 때 주도적인 사고의 정교화나 비판적 검토에
깊이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하면 AI를 쓸수록 우리의 뇌가 덜 일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왜 깊이 읽고 직접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한지를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의 읽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판단력입니다. AI가 생성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무엇이 맞고 틀린지 판단하는 능력은 깊은 독서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맥락 이해력입니다. 단편적인 정보가 쏟아질 때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은 독서로 개발됩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 연결입니다. 고전 속 아이디어를 현재 문제에 연결하는 능력. 이것이 진짜 혁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미 구성력입니다. AI는 정보를 줄 수 있지만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몫입니다. 요약하면 AI가 글을 쓰는 시대일수록 인간은 더 깊이 읽어야 합니다. 그럼 고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 수업에서는 3단계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표층 읽기, what, 무엇입니다. 이 책이 뭘 말하는지 파악하는 단계지요. 두 번째는 심층 읽기, why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시대적 배경과 저자의 의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응용 읽기입니다. So what입니다. 이것을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성찰하는 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로 Deep Thinking을 위한 독서입니다. 지금부터 두 권의 고전으로 직접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883년에서 1885년 사이에 쓰여진 책입니다. 신은 죽었다 라는 선언으로 유명하죠. 이것을 3단계로 읽어볼까요? 1단계 표층 읽기에 의하면 짜라투스트라는 산에서 내려와 위버맨시, 즉 초인을 선언합니다. 인간은 지금 이 상태에 머물지 말고 더 높은 존재로 스스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게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2단계는 심층 읽기, why인데요. 니체는 기존의 도덕과 종교가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능동적 삶을 살라고 촉구하죠. 이를 세 가지 변신으로 설명합니다. 짐을 묵묵히 지는 낙타, 복종과 인내죠. 기존 가치에 저항하는 사자,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어린이. 이 세 단계가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 응용 읽기, so what입니다. 이 세 가지 변신을 여러분의 현실에 직접 대입해 볼까요? 대학생이라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쌓고 인턴을 하고 학점을 관리하면서도 정작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은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낙타의 삶입니다. 해야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묵묵히 짐을 지는 것이죠. 성인학습자들 분들은 어떠실까요?
오랜 직장 생활에서 조직이 정한 기준대로만 움직이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나중에 미뤄오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혹은 새로운 도전 앞에서 내 나이에 이걸 시작해도 될까? 하고 주저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망설임이 바로 낙타의 무게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언제 사자가 될 것이냐고요. 사자는 나는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원한다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린이의 단계는 새로운 가치를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창업을 해도 좋고 지금 하는 일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과정에서 고전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미 낙타에서 사자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고전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입니다. 1818년에 쓰인 책인데요. 정약용이 18년이나 유배 생활을 하면서 완성한 공직자의 지침서입니다. 1단계 표층 읽기를 보면 지방관이 부임해서 이임까지 지켜야 할 행정윤리 원칙 48조를 담고 있지요. 세금 징수, 형벌, 민생 구제까지 구체적인 사례가 촘촘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심층 읽기인데요. 정약용은 백성의 고통을 눈앞에서 직접 보며 이 책을 썼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천하는 지식인의 힘을 보여주는 실학의 정수이죠. 청렴, 애민, 실학.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책 전체를 관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백성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신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 응용 읽기, So what에서 우리는 이 목민심서가 오늘날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상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팀 프로젝트를 떠올려 보세요. 팀장, 조장을 맡았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내 아이디어만 밀어붙이고 팀원들이 따라오길 기다렸나요? 아니면 팀원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일을 나누고 어려움을 겪는 팀원 곁에 먼저 다가갔나요? 정약용 선생님이 말하는 애민, 즉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팀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것, 그것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죠. 성인학습자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직장에서 후배나 부하 직원을 대할 때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오래 일했으니 내 말대로 해 라고 하는 태도 한 번쯤 갖고 계신 적은 없으신가요? 정약용은 목민관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의 리더십도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도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이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AI 시대의 현실, 딥싱킹의 의미, 고전 읽기의 방법, 그리고 자라투스트라와 목민심서 읽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향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 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길러야 할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AI 리터러시입니다.
AI를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챗GPT에게 단순히 리포트 써줘 라고 하는 사람과 이 주제의 핵심 쟁점을 3가지 관점으로 분석해줘.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논증을 구성하겠다 라고 활용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딥 싱킹입니다. 고전 읽기를 통해 키우는 깊은 사유 능력. 오늘 이 수업이 바로 그 훈련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인간의 고유성입니다. 공감, 창의, 윤리적 판단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현장에서 AI가 진단을 내려도 환자의 두려움을 알아채고 손을 잡아주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모습은 딱 한 가지입니다. AI를 사용하되 AI에 종속되지 않는 인간. 대학생활 동안 이 3가지 능력을 조금씩이라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5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AI는 딥 러닝 하지만 인간은 딥 싱킹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고전 읽기는 딥 싱킹을 위한 가장 강력한 훈련이다. 세 번째는 AI가 답을 주는 시대일수록 올바른 질문이 더욱 중요하다. 네 번째는 읽기는 쇠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져야 합니다. 5번째는 인간의 고유성은 공감, 창의, 윤리적 판단에 있습니다. 이 5가지 문장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전은 AI 시대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돕는 어쩌면 인문학적인 GPS입니다. 지도의 앱이 아무리 좋아도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잖아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도구를 주어도 그 방향을 결정하는 인간다운 주인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응용과정 수업의 목표입니다. 이번 강의 어떠셨나요?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이 질문의 답은 챗GPT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깊이 읽고 생각하고 씨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전은 인문학적 GPS입니다.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AI를 도구로 잘 쓰되 방향을 정하는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